일단 독립 남은 거 해도 될까? 그거 먼저 일단 나가고 시간 보고서 일단 정리합시다. 전 이번 주는 일찍 끝내더라도 일찍 와. 차라리 시간을 내가 좀 설정을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1시 그냥 맞춰서 그냥 오고 이렇게 합시다. 알겠지? 1시 잠깐만. 1시 2시 다현이랑 같이 가도 상관없지. 그냥 1시 똑같이 맞춰 봅시다. 지금 그때 올 거라서. 자, 이거 여기부터 정리할게. 다시. 자, 일단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조건부 확률 먼저 연결지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조건부 확률이란 비조건이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을 얘기를 하고, 식정리를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정리가 가능했었다는 거. 근데 여기서 재밌어지는 사실 하나는 바로 사건 A와 사건 B가 독립적인 사건이라면 우리가 B가 일어난 조건의 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은 B가 뭔 상관이야.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을 정리하면 되겠지. 숙제 잘해서 1시에 봅시다. 오셔서 좀 이어서 해야 될 거야.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A가 일어날 확률도 A와 B가 독립이라고 하는 독립이라는 개념이라면 B랑 A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니까 B의 조건 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PA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래 했었던 이 조건부 확률에서 좌변의 B 조건 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이 PA가 되고, 넘어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독립이라고 하는 조건은 PA와 PB를 곱한 계산 결과값이 PA 교집합 B를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됐어요? 사실 끝났어 이 얘기로. 그러니까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고, 우리가 원래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형들 중에 특히나 요거 있죠. 요거 원래 합집합 B가 나오면 어떻게 하고 정리했던 것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등장을 하고, 그게 요 조건이에요. 요거까지. 자, 그럼 다시 되돌아와서 한 번 더. 근데 학생들이 되게 많이 착각하는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자, 일단 가볼게.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문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A라고 하는 사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원소가 2, 3, 5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치? 짝수문이 나오는 사건은 그대로 정리했을 때 2, 4, 6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3의 배수문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3, 6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쌤, 이거 정답이 없는데요? 아니, 그럴 리가 어딨어. 그럴 리가 없잖아. 왜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 쌤 보세요. 여기 2 있고 여기 2 있고 여기도 6 있고 얘네들도 3이라고 하는 교집합들이 모두 다 교집합들이 발생하잖아요. 원소가 겹치잖아요. 그럼 독립이 아니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학에서 독립과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독립이라고 하는 이 둘에 대한 개념은 분명하게 다르다는 거지. 1차적으로. 어떤 게 다른 거야? 수학에서의 독립은
그냥 PA 곱하기 PB가 PA 교집합 B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여부인 것 뿐인 거야. 오케이? 그럼 독립인지 조사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PA가 뭐야? 이 조건에서 PA 곱하기 PB가 실제로 PA 교집합 B를 만족하는지를 조사를 하면 되는 건데 PA가 A의 사건이 원소가 2, 3, 5니까 확률은 6분의 3, 2분의 1이 되겠고 그치? B가 일어날 확률도 똑같이 2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겠지. 됐지? 근데 지금 둘에 대한 교집합이 뭐예요? 2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6분의 1이니까 같지 않지. 그러니까 여기는 독립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 한 번 더 이번에는 A와 C에 대한 사건을 요걸 따로 쓰지는 않고 정리를 해주면 앞쪽이 2분의 1, 뒤쪽에 P, C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A와 C의 교집합은 3이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6분의 1이니까 이게 성립하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런데도 이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야. 아니 그래도 그런데 라고 하는 단어들을 자꾸 붙여가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독립을 자꾸 설명하려 들기 시작을 하는 거지. 수학에서 이제 여기 확률과 통계에서 독립이라고 하는 조건은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B와 C 쪽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확률이 각각 2분의 1과 3분의 1이라는 걸 볼 수 있겠고 교집합이 마찬가지로 6 하나니까 6분의 1이 되면서 여기도 맞으니까 정답은 니은과 틱은 4번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한 번 더 주사건 A와 A의 여집합은 독립이냐고 물었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PA 곱하기 PA의 여집합이 PA 교집합 A의 여집합을 만족을 하냐는 건데 근데 우변에서의 A 교집합 A의 여집합은 원소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일어날 확률이 0이 되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주사위 예를 들어서 사건 A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2가 나올 확률이라고 하면은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니까 당연히 맞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독립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지. 한 번 더 이번에도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반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다? 교집합이 공집합인을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 근데 A와 B가 서로 독립인지를 조사하려면은 조건 이제까지 얘기한 거 그대로 PA 곱하기 PB가 PA 교집합 B임을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니까 우변은 0이라는 걸 볼 수 있겠지. 배반 사건이라고 즉 교집합이 공집합이라고 해서 어떤 사건이 하나가 무조건 원소가 없는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거짓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재밌는 건 디귿 부분인데, 자, 디귿이 재밌어. A와 B 사건이 독립이면 얘도 독립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한번 싹 바꿔보면은 PA 곱하기 PB가 PA 교집합 B를 만족을 하면 PA 곱하기 PB의 여집합이 P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만족하냐고 묻는 거야. 문제 결이 확 바뀌었지 일단? 예이면 예이다가 참이냐고 묻는 거야 일단. 됐죠? 근데 우리가 여집합이 나오면 썼던 공식들이 몇 가지가 있고 여기서 뭐를 잡아줄 수 있어? PA 곱하기 1 빼기 PB라고 정리가 일단 우선적으로 가능하겠고 우변 쪽에선 또 뭐가 가능한 걸 볼 수 있겠어? PA 빼기 PA 교집합 B라고 일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요거 조건은 괜찮지? 맨 아랫줄 전개한 거 칸이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옮겨 씁시다.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앞에부터 PA 마이너스 PA 곱하기 PB가 PA 마이너스 PA 교집합 B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PA가 없어지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을 만족하겠네 당연히.
그래서 얘도 독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독립이라는 조건 보자마자 우리가 PA 곱하기 PB가 PA 교 B랑 같다라고 하는 조건 바로 붙여주셔야 하고요. 시간 오늘 개똥이라 다시 쓸게요. 또한 A 합집합 B 부분에서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조건 한 번 더 바로 얘가 그대로 PA 더하기 PB에서 독립인 조건인 PA 곱하기 PB를 만족할 수 있겠지. 누가? 우변의 PA 합집합 B가. 그럼 좌변이 3분의 1 더하기 PB 마이너스 3분의 1 PB의 계산 결과가 우변에서의 9분의 4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양변에 9 그대로 곱해주게 되면은 3 더하기 9 곱하기 PB 마이너스 3PB는 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넘어가면 1이고 PB의 값은 6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에서 화살을 던져서 넣는데 갑은 4분의 4번 중에 3번 꼴, 그러니까 성공할 확률이 갑은 4분의 3이고 을은 3분의 2가 성공할 확률이라고 했어요. 갑 또는 을이 성공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또는이니까 갑이 성공하고 을이 실패하거나 갑이 실패하고 을이 성공하거나 아니면 둘 다 성공하는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반대로 돌려버리자. 둘 다 실패하는 경우를 전체 확률 1에서 빼주도록 합시다. 생각 괜찮지? 그러면은 둘 다 실패할 확률은 갑이 실패하고 을이 실패를 하는 거니까 계산해주면 5번이 나오겠지. 자, 방금 나온 것까지 솔직히 확률이 나오긴 했는데 중학교 수준의 확률이라서 뭐 그렇게 그냥 독해로서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10번 문제는 또 결이 좀 달라집니다. 자, 뭐야? 다시 얘기를 좀 해볼게. 확률은 문제가 가장 크게 우리가 이번 시험에서 딱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예정. 첫 번째 하나, 수학적 확률. 이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조건부 확률.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독립시행. 자, 수학적 확률은 그냥 문제를 읽고 풀어주는 그냥 독해 문제입니다. 솔직히 뭐 다른 뭐 중복조합, 중복순열, 원순열 이런 것들이 막 추가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어쨌건 문제를 읽고 푸는 거는 뭐 변함이 없다는 것. 자, 두 번째 있는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었고 어순이 바뀐 느낌,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세 번째가 이제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형태인데 독립시행은
사실 수학적 확률처럼 그냥 독해적인 문제에서 그냥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솔직히 꽤 티가 많이 나 사실. 자, 근데 여기서 쌤이 결을 두 가지를 보여줄 건데 첫 번째 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양궁 선수가 관역을 맞힐 확률이 4분의 3인데 세 발을 쏴서 한 발 이상 맞히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설명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 5발을 쐈는데 세 발을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럼 5발을 쐈는데 3발을 맞힐 확률은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 된다는 거.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여준 이 상황 그래서 끝난 것 같은데 좀 약간 웃기게 얘기를 해보자고. 4 그럼 여기 1024고 분자는 심지어 27이가 뭐가 좀 답이 좀 안 맞아. 모양을 봤더니 그지? 자, 여기서 지금 5발을 쐈는데 3발을 맞힌 건데 지금 맞히고 못 맞추고 이 상황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맞히고 못 맞히는 이 상황과 맞히고 못 맞히는 이 두 개의 상황은 같을까 다를까? 어때? 하나 더 볼까? 못 맞추고 얘랑 맞히고 못 맞추고 이 둘은 같을까 다를까? 어떻게 생각해? 같아? 뭐가 같아? 결과가 같지. 근데 쌤은 뭘 물어봤어? 상황이 같냐고 물어본 거야. 자, 봐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대립되는 거야. 이게 지금 대답해준 게 딱 맞는 오답이거든, 사실.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서 물어보면은 당연히 같지 않아요? 왜냐면은 내가 못 맞추고 해도 4분의 3 똑같은 정답이 나올 거거든. 근데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는 것은 선수가 3발을 쏘는데 일단 5발을 쐈는데 3발을 맞춰. 근데 맞추고 못 맞추는 것과 못 맞춘 다음에 3발을 연속으로 맞추는 확률의 계산 결과값은 같겠지만 기분이 달라. 상황이 다르다. 먼저 3발을 맞추고 그 뒤에 못 맞추는 것과 먼저 못 맞추고 3발을 맞추는 것은 상황 자체가 다르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상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경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 봐봐. 지금 이 상황에서 맞히는 형태가 3번이고 못 맞히는 형태가 2번인 상황을 일단 정리를 해줘야 하고 그 경우가 맞추고 못 맞추고 이렇게 그럼 첫 번째 건 끝났어요. 이렇게까지. 그래서 지금 어떤 느낌으로 일단 정리를 한 거냐면은 2개를 완벽하게 놓은 다음에 하나만 이동시킨 거야. 여기. 첫 번째 괜찮아? 그리고 이번에는 2개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여기. 한 번 더 한 칸 더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여기. 그렇게 해서 3개 정도까지는 좀 운영을 할 줄 알았으면 좋겠고 요거는 한번 연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오케이? 일단 그거까지는 좀 연습할 필요가 있어, 전화. 됐지?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은 두 번째 작업이야. 두 번째 작업. 어차피 1, 2, 3, 4, 5 다섯 개 중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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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넷. 동그라미만 쓰자. 이게 약간 1번에서 약간 파생된 형태야. 그랬더니 이번엔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나온 거야. 아니 우리가 전에 이항 정리에서 이항 정리에서 a 플러스 b의 n제곱을 n번을 곱하는 과정에서 a냐 b냐에 대한 선택을 n번 할 건데, 그지? n번을 하는 그 상황에서 a를 r번 선택하면은 b는 얘기하지 않아도 무조건 n 빼기 r번이었던 것처럼 굳이 동그라미로 선택하지 말고 뭐가 가능하다? x로 선택하는 형태도 가능하다. 훨씬 빠르겠지. 그치? 뭐 높아 많아봐야 뭐 5개 정도로 얘기를 할 예정이니까. 됐죠? 지금 이 짓을 왜 한 거야?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뭐는 같지만 계산의 결과값은 같지만 나눠진 상황에 따라 기분이 다르거든. 상황이 다르거든. 그 상황이 다른 가지수를 먼저 구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뭘 곱해주시면 돼요? 양변에다가 똑같은 계산 경우를 10번을 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지. 현재 상황에서는. 됐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국 지금 10번을 여기 이렇게 구해준 과정은 결국 뭐 한 거냐면 1부터 5까지의 5가지의 숫자 중에 5가지 숫자 중에 그냥 3개를 순서에 상관없이 고른 거 아니야? 맞지? 5개의 숫자 중에 3개의 숫자를 그냥 골라낸 거 아니야? 5C3은 분명히 5C2와 같은 거고 5C는 동일하게 똑같이 10일 거고. 됐어요? 그래서 요 자리에 10을 정리하셔도 된다는 거지. 근데 쌤은 개인적으로 이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파트를 이 뭐뭐뭐 이렇게 정리하는 이게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NCR만 붙여내는 것은 솔직히 좀 좋은 것 같지는 않아. 오케이?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독립시행 형태의 일반 형태에 대한 확률값을 쓸 수 있고, 그게 바로 NCR 곱하기 P의 R제곱, 그리고 반대 상황을 적어서 Q로 적어주고 이걸 F 빼기 R제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야? 바로 독립시행이 일어날 확률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 보지 않았어? 이항정리 계산했던 식이랑 똑같잖아. 그치? x 플러스 y였을 때 그 정리, 그치? 똑같은 모양을 띈다는 거. 쌤 이거 한 발 이상 따로 안 할게. 똑같은 문제였고요. 자, 그럼 실제로 그걸 어떻게 쓰게 되는지 이번에도 똑같이 3가지 형태 정도, 2가지 형태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자 가볼게요. 이거 둘 다 익혀야 돼. 둘 다 익혀야 돼. 쌤이 가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주는 문제들은 2가지를 다 익혀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 자 가봅시다. 수직선 위에 점 P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1만큼, 뒷면이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깔끔하네 일단. 근데 원점으로 출발해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온다고 얘기를 했네. 그러면은 앞면과 뒷면에 대하여 앞면이 4번이고 뒷면이 2번 나오면 어떻게 되나 생각을 해봅시다.
앞면이 4번 나오면은 플러스 4만큼 움직일 거니까 오른쪽으로 4칸을 갈 거고 뒷면이 2번 나오면은 왼쪽으로 2칸을 갈 예정이니까 이걸 계산해주면 결론적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2칸이 있겠지.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됐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리할 게 아니라 어떻게 돼줘야 되는 거야? 아, 앞면이 3번, 뒷면이 3번이 똑같이 나와야겠네. 맞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이제 파생이 되는 거야. 앞, 뒤, 앞, 뒤, 뒤, 앞, 뒤. 이렇게. 근데 어느 세월 할 거야? 뿅, 뭐가 돼? 앞의 경우가 6시3이다. 동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의 세제곱이다. 또한 뒷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의 세제곱이다. 계산해주면 원점으로 돌아올 확률이 나오게 될 것이다. 얘는 결국은 6시3이 의미했던 건 무엇이다? 반복돼서 순서는 달라서 상황이 달라지지만 계산 결과는 같은 가지수를 세준 거고 2분의 1이라고 하는 요 확률들은 어차피 나와져 있는 확률들을 따로 얘기를 하신 거고 됐죠? 지금 앞선 10번에서 이미 독립시행을 어떤 방향으로 풀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요건 따로 얘기 더 안 한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얘기를 해줘야 돼. 이걸로 못해. 그래서 여기까지 익혀주는 게 마지막 최종 끝판왕까지. 자, 간다. 결국은 아까 여기도 시행착오를 겪었던 게 앞면이 4번이면 뒷면이 2번이면 어디 위치에 있을까 맞춰가지고 일단은 대체 몇 번 움직여야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받은 거야 일단.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셨어야 돼. 앞면이 x번이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뒷면이 6 빼기 x번이 되겠지. 여기까지 됐지? 그때 있을 수 있는 위치가 그러니까 앞면이 x번 나오는 만큼 오른쪽으로 1만큼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1만큼을 x번 움직이고 뒤로 6 빼기 x번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그대로 곱해준 계산 결과가 뭐여야 되는 거야? 우리는 0이어야 되는 거야. 요거 말 이해됐을까? 그럼 정리해주면 x가 뭐 나와? 3 나와. 그래서 무슨 말이야? 앞면이 3번 나왔어야 하는 거야. 조금 더 수학 같은 느낌은 좀 들지? 그치? 그렇게 정리가 될 거라는 거. 저기 나왔어? 시험 보면 얘기 없어. 근데 아마도 독립시행까지 할 거야. 지금 2학기 거까지 들어가는 친구들은 보통 그렇게 나가시거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현재 우리가 수업 자체에서 2학년들 지금 화목 시간 지금 우리가 쌤이 이 시간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일찍 와서 하라고 하는 거고 원래 우리 시간은 사실 화목에 10시 반부터 12시여야 돼 사실. 지금 현 시점에 그렇거든. 근데 10시 반에서 12시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사실상 원래 그래서 가운데 낀 시간이 수원이야. 원래 원칙상. 쌤도 계속 규칙적으로 움직이려고 하거든. 근데 이제 수원이 가운데 시간인데 기말고사가 끝나면 그 수원 시간이 확통 시간으로 바뀔 거야.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근데 확통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2학기 때 수투를 나가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확통의 중간고사 범위가 대부분 다 여기까지야. 다른 학교들은 한 학기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기말고사 영역이랑 그러니까 애들이 중간고사 볼 때는 사실상 시험 범위가 거의 겹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실. 근데 딱 그런 현 상황이 일단은 그런데 그래서 기말고사가 끝나면 수원 시간은 일단은 확통으로 바뀔 건데 굳이 시험 대비 이제까지 해놓고서 그 시간을 굳이 더 들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뒤쪽에 필요한 수업만 들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시원이? 그래서 쌤 판단에는 그 시간을 일단은 당분간은 수투를 빨리 끝에까지 볼 수 있게 조금 속도를 조금 더 내는 수업으로 일단은 좀 챙겨서 가져가도록 할게. 알겠지? 오늘 이제 뭐 시험 끝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도록 하고 진도는 일단 아마 여기까지일 걸 예상을 해서 일단 여기까지로 일단 마무리 지어 놓고 그 상태에서 좀 기다렸다가 범위 움직이는 거에 따라 봅시다. 근데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일 거야. 오케이?
질문. 왼쪽에. 앞쪽 괜찮아. 앞쪽 하나도 안 나지 않았어? 아닌가? 조금 잠깐만 어디부터 했냐? 확률부터 했으니까. 앞쪽은 괜찮아? 19번? 자, 마찬가지 다시 보시면 1등, 그러니까 지금 순서대로 움직이는 게 필요해. 그러니까 어디서 문제를 받아오는지는 그러니까 어디서 문제를 볼지 모르겠지만 이런 유형교재에서는 조건부라는 걸 이미 알고 있겠지만 원래는 모르니까 순서대로 맞춰서 가보자고. 1등 당첨이 2개, 2등이 3개라고 얘기했을 때 10개의 제비 중에 3개의 제비를 뽑았더니 당첨 제비가 하나가 나왔을 때 당첨 제비가 1등 당첨 제비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됐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저 글 자체를 당첨 제비가 한 개 나온 상황의 조건부에 대해서 1등 당첨 제비였을 확률로 정리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됐어요까지? 그럼 그때도 이때로 정리를 어떻게 해줄 수 있어? 한 개를 당첨 제비가 한 개가 나온 상황에 대해서 됐죠? 그리고 나서 1등인데 그게 교집합 한 개였을 확률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자. 그럼 일단은 한 개의 당첨 대비가 나올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일단 몇 개 중에 10시 3 중에 근데 당첨 제비가 일단 나와야 되는 거니까 1등 2개랑 2등 3개라고 했으니까 5개 중에 일단 하나는 발생이 돼야 되고 남은 5개 중에 2개가 발생이 돼줘야 하겠네. 요거 괜찮을까? 그리고 이 당첨 제비가 1등 당첨 제비가 하나가 나오는 걸 원하니까 다시 전체 경우의 수 10시 3 중에 1등 당첨 제비 2개 중에 하나가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5개 중에 2개가 나와야 되니까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조건부는 느낌적으로 조건부를 풀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찍어 놓고 출발하는 게 기본이야. 그게 없으면은 진행이 안 돼. 솔직히 얘기하면은 일단 그게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까지. 오케이? 뭐야? 됐어? 저거 괜찮았어. 이쪽 부분? 이쪽 부분들 여기 순서 바꿔서 거꾸로 읽어주라고 했던 거 많이 틀렸는데? 근데 지금 해설지 봤어? 안 보고 그냥 다시 했어? 그것도 좀 이상한데.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 처음에 틀렸는데 그걸 볼게요. 그것도. 근데 봐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쌤이 일단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야. 쌤이 강조했던 대로 어순을 거꾸로 한 상태로 다시 바꾼 다음에 정리해가지고 한 건 맞아? 오케이. 그렇게 정리했으면 괜찮습니다.